그렇게 그 충칭에서 중경에서 한 5, 6년 있을 동안에 많은 일이 생기죠. 거기서 해공은 내무부장, 지금은 내무부 장관이죠. 내무부장으로 김구수석을 모시고 그 중국하고 회합도 하고 또 그 200여 명에 되는 우리 그 독립운동 가족들을 생필품, 중국에서 생품들까지 다 줘요. 또 돈도 주고. 그러면 그걸 또 공평하게 나눠주고. 제일 문제가 뭐냐면 돌아가실 그 폭격응야에다 또 거기는 충칭이 아주 분지에 분지. 그래서 항상 안개가 끼어 있어요. 그래서 항상 그 호흡기 질환이 와요. 그래서 일본 놈들이 그 충칭을 공격을 못한 것은, 점령 못한 것은 그래서 못한 거예요. 분지형에다 아주 안개가 끼어서 안 보여요. 그러니까 폭격을 해도 그냥 아무렇게나 하는 거야. 아무렇게나. 사람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또 우리 거민은 그 절벽을 파가지고 동굴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아무리 폭격해도 소용없죠. 그래서 거기다 이제 일본군, 중국군 총본부로 만들었죠. 그래서 장개석도 거기 있었고. 그랬었는데, 그거를 내무부 소관이라 해서 내무부 장관인 해공이 아주 잘 골고루 분별하고 또 돌아가시면 정례까지 모시죠. 또 아픈 환자가 생기면 또 치료를 받게 해줘. 이런 것을 다 해공이 했어요. 그래서, 참 우리 독립운동 가족들이 왕해공은 진짜 따봉, 최고로 섰죠. 이래서 해공이 충칭에서 그렇게 하다가 생각지도 않게 빨리 그렇게 예상 못했는데 빨리 1945년 8월 10일 날 해방이 됐다는 소리를 듣고 일본이 망했다는 소리를 듣고 너무나 좋아했죠. 그래서 이 해공이 하고 우리 독립운동은 다시 상해로 오시죠. 상해로 와서 일진이 이제 김구수석하고 일진이 먼저 환국하고 이진이로 해공이 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일 유념할 것은 이제 충칭에서 다 중국 비행기로 상해로 옵니다. 상해에서 우리 이제 임시정부 요인들이 다 모여서 마지막 회의를 해요. 마지막 회의를 하는데 해공이 참 그분의 사상, 그분의 마음을, 진정한 마음을 알 수 있는 말을 거기서 합니다. 여러 의견이 나오는데 마지막으로 해공이 일어나서 어떤 말을 하시냐면, 우리 독립운동가 여러분들이 환국을 하게 되면 우리 국민들이 열화와 같은 환영을 해줄 겁니다. 그것은 타건 객지에서 고생을 했다고 그렇게 환영을 했던데 우리는 거기에 환영받을 만한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더 죄송한 마음으로 우리 국민들을 대해야 됩니다. 왜? 해방이 자기들 때문에 해방된 게 아니잖아요. 독립운동을 해서 해방이 된 거면 떳떳하게 고맙게 됐지만 그게 아니잖아요. 고생한 건 고생한 거지만, 그러니까 그거를 오히려 일제 치하에 고생하신 우리 국민들을 우리가 더 위로를 해줘야 됩니다. 마음을 보듬어줍니다. 우리가 들어가서 정치를 하게 되면 지금같이처럼 좌우 사회주의 또 우파 좌파 이렇게 나눠서 그냥 정치 노선을 두고 뿔뿔이 헤어질 게 아니라 들어가서는 환국해서는 우리 대한민국 임시정부파만 있습니다. 파가 따로 없습니다. 한 파로만 뭉쳐야 됩니다. 가서 또 환국해서도 또 무슨 주의 나서면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실망했습니까? 조선이 왜 망했습니까? 조선이 분파, 노론, 소론, 서론, 여러 가지 그냥 당쟁에 휘말리다가 국내 정치를 잘못해서 일본한테 망한 거 아닙니까? 우리 독립군들이 가서 또 조선 당파 싸움 같은 또 정벌 싸우면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실패하시겠습니까? 실망하시겠습니까? 절대 가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정치를 가서 하면 지금
시골 내가 내무부장이지만 시골 면장을 하려도 못합니다. 왜? 면장하는 기술을 모르니까. 가서 배워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가서 우리는 우리 국민들의 속 사정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우리 중앙 그 한성에 있는 우리 지식인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또 시골에 있는 우리 농부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우리 또 시골에 있는 아낙네 빨래 짓고 밥하고 아기 키우는 아낙네 의견도 국가에 바라는 의견을 들어봐야 됩니다. 또 어부들 의견, 상인들 의견도 들어봐야 됩니다. 이렇게 각계각층의 의견을 들어서 종합적으로 그 의견을 모아서 국가의 정치에 반영을 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 말에 나는 지금도 아주 생생하게 느껴지고 잊혀지지 않는 것은 이게 즉 민주주의거든요. 그게 민주주의거든요. 그 해공 선생님은 아주 민주주의에 뿌리 깊게 각인되어 있던 분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은 민주주의 하면 의뢰 평생 그냥 날 때부터 민주주의 했으니까 아무렇게 생각 안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민주주의라는 것이 생소해요. 왜? 우리 민족이 옛 삼국시대부터, 그러니까 고조선서부터 쭉 조선이 망할 때까지 무슨 주예요? 군주의 군주. 군주가 상권 다 헌법, 입법, 사법 다 주무리는 왕권 시대예요. 군주가 왕이 주인이에요. 국가의 주인 누구예요? 왕이에요, 왕. 국가의 주인이. 그래서 군주예요, 군자. 그런데 지금은 그게 다 타파하고 누가 주인이에요? 민주. 민자가 백성 민자잖아요. 백성이 주인이라는 얘기예요. 완전히 바뀐 거죠. 완전히 180도 확 바뀐 거예요. 군주였다가 민주. 그것이 백성이 주인이라는 것을 우리 국민들한테 각인시켜주고 자부심을 알려주고, 그 국민들이 대통령도 그만해라 하면 나와야 되고, 도지사도 국민들이 그만해라 그러면 나와야 된다. 그렇게 국민들이 주인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해공이 참 내가 이해가 안 가는, 책을 읽으면서 보면 해공이 어느 시대에 태어났어요? 고종 때 태어났죠. 1894년이면. 그때면 그래서 계속 그 사서 상경을 읽고 천점을 읽고 그 공부만 했는데 민주를 언제 이렇게 배웠는지 그렇게 통달했어요. 통달. 그래서 이분은 진짜 태어난 분이다. 이런 위대한 분이 광주군 초읍 서알에서 태어났다는 게 굉장히 자부심이 갖고, 그분이 태어나신 곳에 내가 살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자랑스러워요. 우리 광주 시민들도 이런 정신을, 이런 해공에 태어나신 이 같은 고을에 살고 있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됩니다. 아주 긍지적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환국하셔서 그렇게 이제 마지막 그 의정원에서 얘기를 하셔서 좋은 얘기라고 독립운동 의정원들이 다 박수를 쳐요. 그래 놓고 환국해서는 일진이 김구수성을 뵈서 일진이 먼저 오고 이진이 왔는데, 이진이 일주일 후에 왔어요. 그런데 이진이 오기도 전에 일진만 서울 공설을 모아놓고 그 환영대회를 해요. 이진 오지도 않았는데. 이진이 신익희 선생님이 오신 그 날이 1945년 12월 1일 날 왔는데, 김구 선생님은 1945년 11월 23일 날 왔어요. 그런데 그동안에 한 거예요. 그러고서는 이제 이 해군 이진이 왔는데, 오는 날량 안개가 막 이렇게 김포 여의도 비행기에 앉을 수가 없으니까는 빙빙 돌다가 중국으로 간다는 걸 그냥 중국은 다시 못 간다. 우리나라 저들은 어디든지 내려가더라.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 비행사가 여러 곳에 전화한 다음에 군산의 옥구 비행장 거기가 괜찮다 그래서 거기 가서 내려놓니, 온 밤중에 거기 내려놓니 어떻게 해요? 그때는 길도 이렇게 고속도로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거기서 내려가지고 차를 타고 오는데 우여곡절이 많죠. 그냥 덜컹 해가지고 논산까지 왔는데 밤 12시 다 됐어요. 그래서 더 갈 수가 없어서 해공이 이런 얘기예요. 미국 조선 운전수인데, 여보게, 우리 독립투사들을 데려오라 그랬어? 시체를 데려오라 그랬어? 이렇게 물어봐요. 이게 무슨 소리냐, 이제. 우리가 지금 여기 나이가 많은, 연세가 많은 우리 동료들이 많은데, 이렇게 가다가 다 죽어. 시체를 가지고 데려가면 뭐래? 그래가지고 거기서 여인숙에서 그래서 하룻밤을 거기서 그냥 쪼그려져 있다가 그 이튿날 전화를 해서 비행기에 와서 치료 갔어요. 그것도 엄청 여러 가지 이야기 있지만 하여튼 그래서 넘어가서 와서 보니 사실 또 벌써 파벌이 벌써 생기고 벌써 강연도 서로 막 나가고 이제 독립투사들이 왔다 그러니까는 강연을 해달라고 막 그래. 그러니까 서로 뿔뿔이 휘어져서 다니는 거예요. 이거는 자기가 얘기한 대로 하나도 이어지는 게 하나도 없어. 야, 그래서 김구수석한테 어쩌면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니까 그냥 김구수석 아무 소리 못 해. 그래서 그냥 나왔어. 그런데 하루는 김구수석이 불러. 해공, 저 강원도 춘천에서 연설을 해달라고 왔어요. 해공께서 가보셔야 되겠어. 그러니까 해공이 난 안 갑니다. 이렇게 뿔뿔이 지각기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됩니다. 근데 내가 여기 환국하기 전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럴 수가 있습니까? 안 갑니다. 해공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런 갚버렸어요. 그랬더니 또 김구수석이 또 불러. 그거는 참 미안하게 됐어. 내가 불찰이요, 내가. 그러니 요번은 춘천에서 왔는데 해공 선생님이 아니면 안 된답니다. 그러니 제발 죄송하지만 가서 연설을 해주시오. 그래서 간곡히 부탁하는 바람에 가서 연설을 했는데 얼마나 연설을 잘하셨던지 그게 유명세를 타서 이분이 환국해서는 10년밖에 안 돼요. 1945년 12월 달에 오셔서 1956년 5월 5일 날 별세하셨으니까 거의 10년, 11년밖에 안 되는데 그동안에 전국을 누비면서 강연 횟수가 1000번을 넘어요. 1000번. 그러니까 해공이 얼마나 해공 강연을 잘하시는지 각 학교, 단체, 그래서 수시로 불러요. 그래서 갈 시간이 없어서 못하고 그랬는데 해공이 이제 오자마자 1948년 5월 10일 날 이제 국회를 선출합니다. 국회를 만들어서 그때 해공은 광주에서 국회에는 나섰는데 감히 해공과 맞서 싸울 국회의원이 한 명도 못 나타나요. 그래서 해공은 혼자서 국회의원에 나서서 결국은 무투표 당선. 해공은 이미 우리 아는 사람 다 알다시피 그 어려운 시기에 와세대학교 대학교 외국 유학도 나왔죠. 독립운동을 27년 했죠. 그러니까 어느 폼 잡을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광주 우리 국민들이 해공 신익희가 최고다 해서 박수치는 바람에 다른 사람들은 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무투표 당선된 데가 해공밖에 없어요. 그래서 재헌국회에 5월 10일 날 당선이 돼서 5월 30일 날 국회 부의장으로 당선입니다. 국회 부의장. 당선이 돼가지고 했다가 8월 4일 날 석 달 후에 국회의장이 됩니다. 왜? 그때는 대통령을 간접선거를, 즉 국회의원들이 대통령을 뽑아요. 그때는. 그래서 국회의장이었던 이승만을 대통령을 뽑으니까 국회의장이 빈자리가 되죠. 그러니까 다시 이제 투표를 해요. 투표하는데 그때 부의장이었던 신익희 선생님을 국회의장으로 선출됩니다. 이래서 국회의장을 노릇한 지 그 6년,
6년 동안 계속 국회의장을 합니다. 아주 장기 국회의장을 했죠. 그래서 국회의장을 해서 많은 그 연설도 하고 많은 이해를 하십니다. 그 우리 정치사에 참 굵직굵직한 그 강연이라든가 글이라든가 이런 것이 흔히 우리가 지금도 배울 점이 많은 그런 행적을 남기시죠. 그러다가 1950년 6.25 전쟁이 터지죠. 그래서 부산으로 피난가셔서 부산에서 정부 일을 하죠. 했는데 그때 당시에 이승만 대통령하고 사이가 벌어지는 일이 생기죠. 그때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것을 부산 정치파동이라고 하는 것인데 부산 정치파동이 어떻게 생겼냐면 국회의원들을 이제 그 이승만 박사가 대통령 임기가 다 되니까 다시 대통령으로 나서려고 그 헌법을 바꿉니다. 그런데 4.4 5.18 사건 그게 터집니다. 그리고 그게 국회의원들이 반대하니까는 그냥 강제로 국회의원 실은 버스를 경찰서로 데려가가지고 국회의원들을 아주 탁달을 시키고 간첩이나 오명을 시키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해공은 아주 굉장히 실망을 했죠. 그때부터 그렇게 밀접하게 지내시던 이승만 대통령과 좀 사이가 벌어지는 기회가 됐고 1954년 결국은 국회의장으로 낙선이 되죠. 낙선이 되고 1955년 민주당을 설립을 합니다. 민주당을 해공이 설립을 해서 1956년 3월 달에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선출이 됩니다. 선출돼서 그 각 지역을 다니면서 아주 유세를 많이 하고 그때 1956년 5월 3일 날 돌아가시기 한 이틀 전에 한강 백사장에서 유세를 하는데 이게 이제 그 연설하는 장면인데 그때 당시에 30만 명, 또 어떤 책에는 50만 명으로 써 있는데 그때 서울시 인구가 150만 명이었대요. 그런데 30몇 명만 운집했어도 서울 시민의 어른들은 거의 갔다는 것이죠. 그 어떻게 사람들이 다 한강 백사장에 모이니까 그냥 전차건 뭐건 길이 다 막혀버렸어요. 왜? 차가 못 다니고 사람들이 다 다니니까. 빽빽히 가니까. 거기서 엄청난 그 연설을 하시는데 거기에 우리가 귀담아 들을 것은 민주주의다. 우리 백성이 아닌 국민, 이제 그 조선시대 때는 백성이라고 그랬지만은 이제 민주시대 때는 국민이라고 합니다. 국민들이 주인이다. 국민이 대통령도 그만하고 잘 못하니 내려오라. 그러면 그만둬야 되고 대통령도 국민의 신분꾼이다. 머슴이다. 머슴 역할을 해야 된다. 뭐 대통령 하사품이니 이런 거는 말을 하면 안 된다. 하사품이라는 것은 왕이 신하에게 내리는 그 선물을 하사품이라는데 이런 말을 쓸 때 쓰면 안 된다. 그래서 아주 근본적인 민주주의 말을 거기서 합니다. 그래서 해공께서 사실 진짜 민주주의 지도자라구나 하는 것을 각인시켜주는 그런 일화고요. 사실 그때부터 이 모든 국민들이 정치를 이제 이승만 목사가 이제 오랫동안 했으니까 이제 실증도 났을 뿐만 아니라 부패가 심했어요. 부정부패가 심했어요. 그래서 염증이 날 때로 났어요. 그런데 해공이 또 그냥 반대로 해공은 신선한 데다가 이렇게 유식하고 그러니까는 우리 국민들의 지지가 그냥 강원도부터 그냥 부산 제주도까지 전주 목포 이런 데 얼마나 많은 그 인기가 있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인기가 있었다는 것은 이렇게 제가 보면 각 지방에 있는 경찰서이나 서장이나 군수 이런 분들이 왜 해공하고 이제 대통령이 이렇게 뻔하니까 그냥 어떻게 연 좀 다 하려고 어떻게 연결 좀 되려고 그냥 많이 비서진데 찾아오고 오는 거예요. 그걸로만 봐더라도 벌써 해공이 얼마나 지지를 받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당선이 아주 확실시 거의 99% 확실시 되는데 해공이
그 확실시 되는 그 마음도 벌써 해공도 인지를 하고 있었어요. 아, 내가 대통령이 되겠구나. 그럼 대통령이 된다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구상까지 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피곤함을 잊은 채 좀 쉬어야 되는데 쉬질 못하고 무리하게, 사실 우리 비서진들이 가지 말라 그랬어요. 전주 유세를 가지 말라 그랬어요. 쉬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해공은 약속한 거를 지켜야 된다. 국민들한테 약속을 했고 우리 당원들한테 약속한 것은 지켜야 된다. 나는 이제 공인이다. 그래서 무리하게 열차를 타고 가시다가 뇌결로 심장마비로 이렇게 갑자기 유언 한마디에 못 남기시고 별세를 하셔서 우리 정치사회 민주주의가 몇십 년 앞당길 것을 이 해공이 돌아가시는 바람에 그게 늦춰졌다는 것이 참 애석한 일입니다. 그 외에도 해공 선생님의 그 아주 굵직굵직한 발자취를 우리가 배워야 되고 우리가 기려야 됩니다. 우리 국민들 지금도 해공 신익회 하면은 그렇게 큰 업적이 잘자체가 남은 줄을 아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또 우리 국민들, 우리 광주 시민들도 조차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공 선생님에 대해서는 공부를 진짜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의 넋을 또 그분의 발자취를 우리가 자선만대에 알려줄 의미가 있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간 게로 이렇게 간략하게 소개를 하고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